액창미고면 파제둔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둔전이라는 말 자체는 둔자와 전자 모두 다가 머뭇머뭇거린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막힌다 이 말이에요. 재산을 파하고 하는 일이 전부 다 막히게 된다. 그래서 시왈 이것을 시로써 이르노라.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시왈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외우실 수 있으면 이런 데서 이걸 탁 외워두시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시로써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외우기 좋도록 그 당시에. 그래서 미안 중앙시명궁 광명 영정 학수통 약환 물리 다 둔채 파진 가제 급 조정. 그래서 이제 7원절구로 해놓은 거지요. 미, 안, 중앙시 명궁. 눈썹과 눈의 중앙이 곧 명궁이다 말입니다. 눈썹과 눈의 중앙이 명궁인데 광명 여정 학수통. 그 빛이 밝고 영은 아주 옷같이 맑은 겁니다. 맑고 정은 깨끗한 거죠. 깨끗하다면 그 학문이 반드시 통하게 된다. 약이라는 건 약시 이 말이에요. 중국말입니다. 이게 루어스 하는 그 중국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에요. 만약 또한 물리 아까 문양과 주름이죠. 그 주름이 있다면 이 환이라는 건 원래 이게 이 환으로 발음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게 이 중국 말입니다. 하이요 하는 그리고 또한 있다면이라고 하는 데서 이 유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문양과 주름이 있다면 다둔채 그 주로 많을 따자죠. 머뭇거리고 막히고 체하게 된다. 일이 막히고 체하게 된다 이 말이죠. 파진가제 파해서 다 해서 없어져. 집안의 재산이 급조종. 급이라는 건 여기서 미칠급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하고 그 유장상법이나 다른 걸 쭉 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급은 이 무엇뭐와 하는 영어의 그 and와 같습니다. 그래서 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이 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영어의 and에 해당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가제와 조종이라는 건 조상의 업이죠. 유업 쭉 내려온 그 조상의 유업을 모두 다 파해서 없애게 된다. 인당에 그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백궁 이 재백입니다. 이 재백 재백궁 비내 재성 우이거 토숙 천창지고 금갑 이음 정조 총활 재백 수요 풍만 명륜 재백유여 호련고삭 혼흑 재백 소지 소핍입니까 이거? 제가 잘 안 보이네요. 핍자 맞죠? 핍. 그 다음에 절통현담 천창만상 용직 풍류 일생 제왕 부기
부정 불편 수지 영원도도 앵최 천봉 파제 비난 막교 공황 주무 격숙지량 주조 약공 필시 가무 소조. 아까 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는 이 시와 같다고 그랬죠? 영어의 is나 a와 같은 비동사 역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는 재성이다 이 말이죠. 코를 재성이라고 한다. 재백궁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재물에 관계되는 곳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위, 거, 토숙. 이 숙자는 이게 잘 숙자잖아요, 원래. 잔다, 이 말이에요. 잠을 잔다. 숙박 없어, 할 때. 숙박. 근데 이게 별이라고 할 때는 별 숫자로 씁니다. 여기서는 수예요. 토수야, 그래서. 아까 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토수야. 마찬가지야. 토성이라는 얘기예요. 바꿔 쓰는 거죠, 그렇게. 이 원래 한자에서는 같은 글자를 같은 의미에 자꾸 반복해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코는 바로 재성인데 우이가 토수, 토성에 있다. 코에 있다 이 말이지. 맨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토성이다. 그래 천창과 지고, 금갑, 이음 뭐 정조했는데 이 얼굴에서 이게 다 얼굴 부위들입니다. 천창이라고 하는 건 이마의 양쪽 옆이 천창이죠. 이게 천창입니다. 양쪽 이마의 양쪽 옆 천창. 그 다음에 지고라고 하는 건 턱의 양쪽 옆 지고. 그 다음에 금갑이라고 하는 건 코가 있으면 양쪽에 이 콧방울 금괴 갑괴. 왼쪽 콧방울을 금괴라고 그러고 우측 콧방울을 갑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음이라고 하는 거는 콧구멍 얘기예요. 이것도 콧구멍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정조라고 그랬는데 이 우물과 조라고 하는 게 이 부뚜막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콧구멍 위에 있는 요 도톰한 요살 금갑 갑갑에 있는 요거 부뚜막 요런 부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총활이라는 건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모두 재백이라고 한다. 재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라는 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풍만하고 명륜해야 돼. 밝고 윤택해야 돼. 반드시. 그래야 재백이 여유가 있게 된다. 재백이. 그런데 호련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이죠. 호련 고삭호놈. 이것이 그 코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 호련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도 있지만 봤더니 이 말이에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말라 비틀어진 듯하고 코가 살집이 넉넉하지 않고 깎인 듯 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혼이라는 건 기색이 어둡고 흙이라는 건 거무튀튀하고 그렇다면 재백이 모두 소실되고 말아. 소실되고 결핍돼. 근데 절통현담이면 천창만상이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통. 이 절자는 이게 절이죠. 절인데 끊을 절자예요. 이게 끊을 절자인데 왜 절자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끊을 절자가
이거 맞나요?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것도 끊을 절이고 이것도 끊을 절자리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절자를 쓴 겁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절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히 좋은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통이라고 하는 건, 절통이라고 하는 건, 이 지금 위에 대죽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통을 쪼갠 겁니다. 대나무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절통이라고 잘못 쓰면은 아주 좋은 대나무와 같이 이런 의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쓰기 위해서 이 글자를 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통비, 현담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거기서 현담이라고 하는 건 다라멜 현자에다가 쓸개담자예요. 그러면 보세요. 절통 현담이면 천창만상이다 이 말이죠. 1000개의 창고와 10,000개의 상자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야. 창고가 1000개고 그 돈 꾀짝이 10,000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통비는 뭐고 절통은 뭐고 현담은 뭐냐. 제가 참 이 건방진 말씀이지만 절통비 저한테 이 상학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현담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절통비는 아무도 몰라요. 끊을 절자다 그러니까 대나무를 끊었다 그래서 대나무가 반듯하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생긴 코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 대나무가 어떻습니까? 마디가 내려오면은 넓어지죠? 좀 과장되게 그럼 이렇잖아요. 대나무가. 이 부분이 넓어진단 말이지. 여기는 반듯하게 내려오지만 이렇게 생긴 코야. 이렇게 생긴 코. 이게 절통입니다. 이런 코가 누가 있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코가 이런 코라고. 보세요. 산근 쪽으로 올라가면서 짤록하게 돼가지고 내려오면서부터 옆으로 쭉 퍼진 듯해서. 이게 절통비예요. 절통비를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양심만 반듯하지 뭐 돈이 있거나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어야지. 절대로 이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생겼지 양심적이야.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게 절통비. 코만 하나 잘 타고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현담비라는 건 뭐냐. 쓸개를 달아맨 거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복호라고 하는 거 비슷한 거지. 쓸개를 달아매면 어때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옆에서 보면은 누가 이런 코가 있습니까?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코가 현답니다. 자루가 매달면 끝에 이렇게 되니까 콧구멍이 안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런 콧구멍은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앞에서는 도저히 안 보이고 밑에서 올려다봐야 보인다. 이런 코드를 지니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천창만상이지. 재산이 많아서 1000개의 창고를 갖고 10,000개의 돈깨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 상자라고 할 때 보면 위에 대죽자가 들어가는 건 옛날엔 뭐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대나무로 이렇게 꽉꽉 열거서 괴짝을 짰거든요. 고대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용직 풍룡하면 일생 제왕 부기. 용직. 용이라는 건 솟는 거죠. 직은 반듯하게 내려오고 풍룡은 넉넉한 거죠. 그러면 일생 동안 그 제복이 왕성하고 부와 귀를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중정불편하면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로 반듯하게 내려오고 옆으로 기울거나 삐뚤어지지 않으면 수지 영원 도도. 반드시 알아라. 영원히 도도할 것을 알아라. 도도라고 하는 건 물결이 넘실넘실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복이 올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제복이 온다. 올 것을 알아라. 근데 그 다음에 앵취, 천봉, 파제, 비난. 앵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매예요, 매. 그러니까 매, 이 불이 취자지. 앵취, 천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코가 매부리 코와 같이 뾰족하다, 이 말이에요. 뾰족,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뾰족하고 천봉이니까 뾰족하다, 이 말이지, 준두가. 준두라는 건 코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코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지. 매부리 코처럼. 매부리인데도 약간 밑으로 늘어져서 살이 두둑하게 붙으면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그게 아니라 가늘게, 선이 가늘게 내려오면서 뾰족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거지. 네? 이게 앵치천봉이에요. 매부리와 같은 뾰족한 봉우리. 그렇다면 파제, 재산을 파하고 비난하게 된다 이 말이죠. 비난은 뭐 가난해서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떠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막교, 공항, 주무, 격숙지량. 여기서 막은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사예요. 금지사. 교는 막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을 조심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막교. 가르치지 말아라가 아니라 무엇 하지 말아라. 공항. 구멍공자죠. 콧구멍이지 뭐예요. 앙은 번쩍 들린 거예요. 콧구멍이 앞에서 봐서 환히 보이는 거 완전히. 그러면 주, 무, 격숙지량. 격숙이 숙은 잘 숙자고 여기서는 잠을 잔다고 하는. 격숙은 하루 건너서 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콧구멍이 들게 되면은 격숙지량이 없어. 하루 건너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이 없어. 하루 건너서 한 번 먹는 거지요. 에? 콧구멍이 앞에서 탁 보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조약공이면 필시 가모서조. 여기서 말하는 주조라는 건 이게 주방이거든요. 조는 이게 부엌조자지만 붓두막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양쪽 콧방울. 콧방울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양쪽에 이 금괴와 각괴가 있어야 되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없다면 콧날만 이렇게 내려오고 양쪽 콧방울이 붙은 게 없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약공이니까 없다면 필시 가모소조. 그 집안에 쌓이는 것이 없어. 쌓이는 바가 없어. 쌓이는 재산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왈 그래서 시로서 이러건데 비주 재성 영약용 양변 주조 막고경 앙로 가무 재여속 지각 상조 갑괴풍. 시로서 이러건데
코는 주로 재성이므로 주로 그 맑고 또한 융이라는 건 소서에 풍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변주조, 양쪽 밖에 있는 주조라고 하는 건 콧방울이 빌 것을 없을 것을 막아라. 어떻게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 말을 살리니까 그런 거죠. 양쪽 콧방울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막아라. 또는 앙로, 콧구멍이 노라고 하는 건 있을 노자지만 드러날 노자예요. 노출된다고 그러잖아요. 노출의 계절 그러잖아요. 여름의 여자들을. 이 노자를, 있을 노자를 써요. 이게 드러날 노자입니다. 번쩍 들리고 콧구멍이 다 드러나면 가무, 제여속 그 집안의 재산과 또한 속이라고 하는 건 이게 조속자인데 양식의 총칙입니다. 조속자인데 껍질을 까지 않은 곡식을 속이라 그러고 위에 껍질을 까버리면 이게 미가 돼요. 같은 곡식이라도 그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곡식을 오래 보관하려면 다 쌀로 방아쪄서 보관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펴나 이렇게 겉보리로 다 보관을 해야 그 보관 상태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 쌓아놓고 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속이라고 한 겁니다. 양식의 총칭. 그러면 재산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게 된다. 지각이 상조하면 각괴품. 지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턱이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입이 있잖아요. 입이 있으면 이 부분을 지각이라고 해요. 이 부분. 턱 끝. 이게 상조. 조라는 건 아침 조자인데 이 조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라본다. 또는 조배한다.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주 본다. 상조. 마주 바라본 듯하면 뭐와? 턱이 일종의 주걱턱이라고 그러잖아요. 턱이 좀 나와가지고 약간 두툼하게 살이 붙어서 코하고 마주 본 듯 하다면 이 말이에요. 코하고 이게 마주 본다. 이놈들이. 예? 마주 보면 갑괴풍. 여기서 말하는 갑괴라는 걸 얼굴에 있는 이 콧방울 갑괴 금괴가 아니라 갑이라는 것도 돈깨짝이고 괴라는 것도 돈깨짝이에요 원래. 예? 얼굴에 있는 이 갑괴가 아니고 이거는 갑이라는 것도 돈을 가죽으로 싸가지고 만들어 놓는 상자가 갑이에요. 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돈 상자마다 그득그득하다 이 말이죠. 돈 상자가 그득그득하게 된다. 코가 높고 잘생긴 데다가 지각, 턱끝마저 마주 바라본 듯 이렇게 약간 주걱턱으로 나와서 턱이 살이 두툼하게 붙어 있으면 돈깨짝마다 그득그득 차게 된다는 이거 참 좋은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의상법이죠. 마의상법 8페이지입니다. 3. 형제궁. 형제우의 양미 속락에 미장 과목 3사 형제 무형 미수 이소 지간 자연 단정 유여 신월 화동 영원 초군 약시 단조 동기 연지 견별 미환 색안 안행 필소 양양 미모 정수 이모 교련 황박 자상 타양 선결 회모 형제 사서. 자, 이거 보죠. 자, 얼굴에 이제 이게 12궁인데 그 중에서 형제를 보는 부분이에요. 형제를 보는 부분. 아까 첫 번째 명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운명을 보는 거고, 두 번째 재백궁, 코는 그 사람의 재물관계를 보는 부분이라면 이제 형제를 보는 부분입니다. 형제관계를. 형제우이거 양미야. 이 형제라고 형제는
형제공은 그것이 거하기를 두 눈썹에 있어. 눈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락이에요. 이 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좌측 눈썹을 이 라후라고 그러고 우측 눈썹을 계도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락이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좌측 눈썹, 우측 눈썹. 좌측 눈썹을 라후라고 그러고 우측 눈썹을 계도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측 눈썹과 좌측 눈썹에 거한다. 이걸 라후와 계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미장과목이면 삼사형제 무형이야. 눈썹이 눈보다 길면 눈썹이 눈보다 길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삼사형제가 모두 형벌이 없어. 형벌이 없다는 얘기는 여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큰 풍파가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예? 형상이 없어. 눈썹이 눈보다 길면. 그 다음에 미수 이소면. 그 눈썹이 뼈난 듯하고, 이거 소라고 하는 건 쭉 이어진 모양이에요. 예? 이어진 모양. 그렇다면, 지간 자연당정. 동기간이 자연이 모두 다 단정. 여기 지라는 건 가지예요. 동기간이에요. 전부 다. 동기와 그 줄기가 모두 다 단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썹이 뼈나고 이어졌다 이 말이죠. 아까 그 안약 분명하면 제복이 어떻다고요?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좋은 눈이죠. 그런데 이것도 길어야 되지만 이 눈썹이 눈보다 더 길어요. 그것도 높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야 좋은 겁니다. 이 눈썹과 눈 사이가 멀게 날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거칠게 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소하게 마치 그 무슨 그 젖은 화선지에다 먹물을 그냥 큰 붓으로 푹 발라놓으면 어떻습니까? 시커머니 퍼져가지고 그냥 분명하지 않잖아요. 이 눈썹 털 있는 털과 이 살이 분명하지 않고 시커멓잖아요. 그거는 못 쓰는 거죠. 그게 아니고 눈썹이 너무 털이 너무 짙어도 안 돼요. 이 털과 털 사이가 약간 들여다 보이는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쭉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우선 다 형제가 다 잘 돼. 형제가 많아 또 그런 사람들은. 형제들이 고생을 안 해. 다 그 형제들이 다 괜찮아요.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하는 어떤 여자 탤런트 재벌집 사모님으로 가서 살다가 나온 여자를 보세요. 눈썹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눈썹이. 그러니까 아무 생활에 고난이 없는 거지. 이혼하면서 수십억을 받았는지 수백억을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형제까지 다 잘 사는 거야. 다 잘 먹여 살린다고. 눈썹 하나만 봐도 그런 겁니다. 눈썹. 눈썹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냥 그 형제가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눈과 눈썹은 똑같이 다 세장해야 돼. 가늘고 길어야 돼. 눈도 그렇고, 눈썹도 길었고. 네.
눈이 동그라면 꼭 쥐새끼같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다 이게 천상이지 뭐 다. 예? 이런 것들은 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유여, 신월, 화동, 영원, 초군. 유여. 마치 무엇과 같다면 신월이라는 게 뭐예요? 초승달 같다 이 말이에요. 눈썹이. 세장하니까. 초승달이 가늘고 길잖아요. 그렇듯이 쭉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화동. 동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동기간이에요. 동기간. 화는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이라든가 화 뭐 이런 거. 여기서 동기간과 함께 영원초. 영원히. 그 아주 그 우애가 오래가고 초곤. 이 눈썹이 마치 신월과 같으면 초생달과 같으면 무리 중에서 빼어나 이 사람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뛰어난 사람이다. 어디에 뛰어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은. 근데 약시 단조 동기연지 견별. 그런데 이 눈썹이 단이라는 건 짧은 거지요. 아주 짧고 조라오는 건 거칠은 거예요. 거칠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청소하기 한 방에 하고 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도 나고 막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 난 거지. 네? 정신없어. 이게 거친 거죠. 눈썹이 마치 그 무슨 멧돼지 털처럼 나고 말이지. 막 이렇게 난 게 이게 다 거칠은 거지요. 네? 그렇다면 동기간의 연지. 같은 기운을 지닌 연지. 가지끼리 연결된 거니까 동기간이에요. 동기간의 견별. 그 이별을 보게 된다. 이 동기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절대 눈썹이 저렇게 거칠게 나면 그 형제의 덕을 하나도 못 보고 살게 됩니다. 서로가. 형제 중에 잘된 놈이 드물고. 그 다음에 미환, 세간, 안행, 필수. 이 눈썹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런 눈에다가 그 나쁜 걸 그릴 수는 어울리지 않죠. 이런다 눈썹이 이렇게 싸고 돌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게도 안 나가지 그런 놈들은. 이렇게 해서 눈을 내리는 눈으로 이게 바짝 붙어가지고 눈과 눈썹 사이가. 그러면 안행이라고 하는 건 기러기 한자잖아요. 이 기러기라고 하는 건 동기간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기러기라는 놈은 앞에 나가던 놈이 쭉 무리를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뒤에 가서 받쳐주고 그 다음 놈이 앞에 끌고 나가고 다시 또 뒤에 가서 받쳐주고 이게 바뀐다고. 기러기는 말이죠. 이렇게 날아가다가 한참 가다가는 앞에 이렇게 끌고 가던 놈이 뒤로 날아가요. 이렇게 보면은 와서 뒤로 와서 쓰고 이놈이 앞에 끌고 가요. 전 촌에 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가을에. 또 한참 가다가 이놈이 뒤로 가고 이 뒤에 있는 놈이 다시 앞에 와서 보고 가고. 그래서 이 형제를 기러기에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옛날 사람들이 세상에 이 기가 막힌 비유예요. 기러기는 그렇습니다. 맏형이 항상 앞에 서요. 그 알간 놈들 중에서 세상에 맏형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 안에도 맏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놈이 맨 앞서서 날아가요. 항상. 그러고 있다 가만히 보면 그 한 마리가 쭉 뒤로 다시 날아가. 그래서 뒤에서 몰고 가 또. 또 한참 가다 보면 그러면 또 앞으로 오고 그래요. 지금은 조금 철이 늦었겠지만 9, 10월에 이렇게 그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런 걸 멀리 날아가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처연하죠. 야, 이게 또 가을이 오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놈의 그러기 때문에 눈썹이 동그랗게 해서 눈을 내리누르고 있으면 기러기 날아가는 모양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행이 필수야. 소라고 하는 건 이건 드물어요. 드물어. 안행. 아까 말하듯이 형제가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나갈 그런 형제가 드물다 이 말이에요. 형제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양미모면 정수이모야. 양양. 앞에 있는 양은 두 개를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양은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두 가지 모양이면은 정시이모. 반드시 다른 어머니가 있어. 배다른 형제가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결연황박이면 자상타양이야. 눈썹이 아까 저기도 명국 때도 났지만은 이렇게 결연이라는 건 서로가 이렇게 맞닿듯이 인당을 침범한 거를 이렇게 맞닿은 거예요. 일자 눈썹처럼 와서 붙은 거. 그게 결연이에요. 황박이라고 하는 건 누렇고 박이라는 건 엷은 거예요. 눈썹이 있는 듯 없는 듯. 누래가지고. 그러면 자상타양. 스스로 상이라는 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실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잃고 타양으로 떠나게 된다. 그 다음에 선결회모면 눈썹이 동글동글동글 말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사성. 형제 간에 뱅과 쥐와 같으니까 원수 같은 거죠. 얼음과 숯과 같다는 얘기가 그거죠. 시왈. 그래서 시로서 이러건데 미우의 형제 연연장. 눈썹은 형제공인이 연연 부드럽고 가볍게 너무 짙지 않게 길게 이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형제 생성 사오강 형제가 사오 형제가 되고 모두 강건하게 잘 성장하게 된다. 양각 불수 수이모 양쪽 눈썹의 모서리가 모두 똑같이 가지런하지 않다면 반드시 그 다른 어머니가 있게 되고 결혼황박 상타양 눈썹이 서로 맞닿은 듯하고 누렇고 엷게 없는 듯하다면 모든 것을 다 잃고 타양으로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